네, 안녕하십니까. 정규분과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장대용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학술 세미나의 강사로 정광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광일 대표님께서는 저희 민주통통 18기 우리 회원님들께서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통통위원들을 또 친절히 또 안내해 주셨던 감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광일 대표님의 주요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 아카데미 대표를 하고 계시고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재외동포사업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민화협 해외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제39회 장애인 체육대회 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때 북미회담을 앞두고 저희들 큰 비전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광일 대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광일입니다. 식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거가 회장님이 못 가게 하신 건지 우리 LA 벽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높은지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85년도에 LA로 처음 미국에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올 때마다 누구나 그러듯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느낌, 이국적인 그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LA 올 때마다 그 85년 4월에 처음 LA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올림픽 블루와드로 들어왔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여튼 저 기분은 그렇고, 그래서 늘 LA에 오면 그때 만나신 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쭉 여러 일로 LA에 아시는 선배님도 많이 계셔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때는 가장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87년도에 뉴욕에 있었는데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이 87년에 있었는데 1월에 있었지만 그게 한 5월 정도에 세상에 공개돼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추모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 한인사회에서 그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박종철 추모식을 겸한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추모사를 겸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그 연설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길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불교계를 대표한 스님 한 분이 올라가서 최소한도 한 5분 10분은 하셔야 되는데 딱 이렇게 올라가시더니 청중을 딱 보신 다음에 박종철 이름만 아주 그 멍너와 외치면서 연설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도 안 넣고 종철아 끝낸 그런 명연설이 있어서 아직도 그게 기억납니다. 저도 그렇게 좀 빨리 끝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인데 제목은 상당히 멋집니다. 근데 이 제목만큼 제가 설명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여 년 전에 우리 미주 초기 이민자 선배님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도 막 월급이 한 달에 한 15불, 20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 요즘에 교회에서 헌금하듯이 11조 하듯이 건축 헌금 내듯이
이런 정신으로 독립자금을 각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돈이 모아져서 미주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미국에 있는 우리 초기 이민자들이 담당했다는 기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고국에 수해를 입었을 때나 재난을 당했을 때 라디오 코리아나 방송에서 고국을 도웁시다 해서 이렇게 돈을 모금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그 당시에 독립자금을 모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절절한 간절함으로 독립운동을 했듯이 또 100년이 지난 요즘은 그 정신으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이 제목이 갖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바로 나가도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에 100주년이라는 말이 국내적으로 많이 거론돼서 옛날 역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역사 속으로 한 110년을 뒤로 돌려서 돌아가 보고 있습니다. 110년. 100년이면 1919년인데 110년 그러면 1909년이 됩니다. 제가 안중근 장군 운동에 좀 관여하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에서부터 이 얘기를 풀어볼 겁니다. 110년 전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중근 장군이 이등방문을 제거한 사건이 110년 전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이었어요. 안중근 장군이 이등방문을 죽인 이유는 재판관에서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재판을 약 5개월, 4개월 후에 2월 14일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최근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최고법정에서 내가 이등방문을 죽인 이유는 15가지의 죄를 이등방문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등방문을 죽여서 지금 죄인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죽인 이등방문이 우리 민족에게 15가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단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가지 중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종을 퇴위한 것도 들어있고 군대를 해산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애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강제조약. 이 15가지 중에 서 앞부분이 차지한 게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이등방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이등방문을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법정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약 300명의 방청석을 꽉 메우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기자들도 현장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한 신문 기자는 이 통면으로 그 재판 법정 얘기를 기사화했는데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이 이날의 최대의 승리자였다. 이런 결론을 영국의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110년 전에 안중근의 그 하얼빈 전투, 저희들은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3대 대첩이 있는 것처럼 안중근 장군에게도 3대 전투가 있는데 하얼빈 전투를 두 번째 전투로 칩니다. 안중근 장군의 하얼빈 전투는 그 이후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민중들에게, 조선 민중들에게 항일운동의 불씨를 제공하는 겁니다. 항일 정신을 싹 틔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가 우리가 아는 유관순 누나가 한 9살이나 10살 될 때입니다. 이때 유관순 누나도 안중근 스토리, 안중근의 하얼빈 전투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9년이 흐르죠. 10년이 흐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안중근
하얼빈 의거 약 9년 10년 후에 저희들이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3.1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10년을 돌려서 1919년의 오늘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19년은 1월 21일 날 고정이 이제 사망, 우리 고정이 돌아가신 날이 1월 21일입니다. 1919년 1월 21일. 한동안은 고정이 독살당했다 뭐 이런 얘기,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역사학자들은 독살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21일) 날 고정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 소문이 해외까지 연결돼서 2월 1일, 그러니까 1월 21일 돌아가셨고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최초의 대한독립선언이 발표됩니다. 그게 무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본의 28 독립선언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2월 1일에 있었던 무독립선언은 많이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2월 1일 무독립선언 기념식 하는 중국 심양에 다녀왔는데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선언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거기에 39명이 서명했는데 이승만 박사 똑소령 들어있고 안창호 선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인 안정근도 39명 서명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39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3.1 독립선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조소환 선생이 이제 기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월 21일에 고정이 돌아가시고 2월 1일 날 무독립선언이 있고, 8일 후에 2월 8일 날 일본에서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아는 3.1 만세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1월 21일 날 돌아가신 고종의 장례식은 이상하게도 한 달 반, 그래서 3월 3일 날 장례식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종이 돌아가셔서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중국과 일본과 이런 데서 독립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종의 장례식은 3월 3일이고 그 다음에 3월 3일 이틀 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그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많은 분들에 의해서 바로 확산돼서 3월 1일 이 장례식 이후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북한 쪽, 남한 쪽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 한 2달 이상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미국의 미주 한인들이 이제 최초로 왔다는 것이 1903년 이렇게 1월달 하와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 100여 년이. 그런데 1905년 정도, 그러니까 을사 강제 조약이 맺어진 5년, 2년, 1903년, 4년, 5년, 이 3년 사이에 하와이에는 약 7,000에서 8,000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이민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까지 상상해보면 1903년에 시작된 우리 미주 최초의 이민들이 1919년까지는 아마 정확한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수만 명의 우리 이민자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건너서 본토로, 캘리포니아로, 그 다음에 멕시코 쪽으로까지 연결됐다고 미주 한인 이민사에 기록된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독립과 통일운동에서 독립 부분에서 미주 한인이 차지한 비중이 상위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 그때 어렵게 이민생활을 하시던 우리 선배 이민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헌금하듯이 독립자금을 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 미주에 사는 한인들은 기획을 해야 생각합니다. 그런 절절함으로 이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밤의 주제인데요. 다시 우리 역사의 시간을 문재인 시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작년 2018년 그 다음에 19년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딱 하나 그 엄청난 변화 속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꼭 체험 속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정확히 12년인데 12년 전부터 서울에서 안중근 장군 운동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운동인데 명칭도 의사보다는 장군으로 하고 실신 유해 찾는 것보다는 정신 찾기 운동하고 좀 특색 있는 안중근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1년 전에 국회에서 안중근 서예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목 같은 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이 써서 뭐 국가 이 노신 조사 그러면 그거를 우리들이 써가지고 안중근 정신을 곁에서 이어받자 이런 취지로 국회에서 안중근 서예전을 했는데 100명이 작품을 100개를 출품해서 국회 로비에다가 전시했는데 그때 제가 요청해서 어떤 분에게 부탁해서 쓴 글씨가 남북통일이었습니다. 남북통일이었는데 흔히 우리가 쓰는 하모으로 쓰는 거느릴 그 통자 대신에 통할 통자로 바꿔가지고 족자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그 당시 이만석 전 국회의장님이 쭉 돌더니 그 앞에 딱 멈춰가지고 이거 누구 장난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장난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좀 유무스럽게 그 족자 앞에서 딱 멈추시면서 의미가 깊은 글씨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11년 전 국회에서 안중근 서예전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계속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돈 10,000원 주면 한원 써주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10,000원을 내고 남북 통일을 거느릴 통자를 통할 통자로 바꿔서 써달라고 해서 제 서울 사무실에는 그 글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주기도 하고 족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대학까지 잘 나왔다는 사람이 왜 한문을 잘못 쓰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도 받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동생이 평창에 와서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기념사진을 찍은 포토존이 있었어요. 이런 무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에 불시로 뭐라고 쫙 뒤에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글씨가 있었는데 이게 통할 통자로 된 통자였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지도를 갖다 딱 뉘어놨어요. 일자로. 그래서 그게 통이었어요. 통할 통자 통일을 서예 작품으로 된 거가 있고 그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제가 드디어 나의 통할 통자의 통일 논리가 청와대 포토존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서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김대중 평화 마라톤을 하는데 그 평화 마라톤 대회 매달도 통할 통자로 남북 통일을 썼는데 통자는 일본 좀 크게 썼어요. 크게 쓰고 메달도 만들고 머그컵도 만들었는데 머그컵에도 통할 통자를 써서 남북 통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동안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즘도 사람들 들어보면 남북관계가 이렇게 빨라져 대통령이 백수당 가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금방 통일되겠어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금방 통일되겠어 한다는 얘기는 잘 고시고 보면 이러다가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
두 나라가 한 나라 된다? 통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통일을 그냥 편하게 써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하듯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우리 이 남북 문제에서의 통일을 논할 때는 옛날식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이 아니라 제가 썼던 통합통자 통일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이름도 사실은 남북교류협력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통일부 그러면 언젠가는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무력 통일을 하거나 한쪽이 망해서 후당 흑속 통일을 하거나 이런 게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로는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화를 전제로 한 교류 협력해서 공동 번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도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일단 싸우지 않고 협력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이것이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뭐 3단계 통일론이 있는데 그 1단계 기초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두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요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의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민주평통에서는 제 생각은 그 통일이 두 나라를 하나로 지금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교류 협력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요 논리를 다 각자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8 휴전선이 이제 종전선이 되고 평화 선언이 되면 그 휴전선은 좀 우리가 표현하기는 맞지 않지만 어찌 보면 그건 국경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과 두 나라가 휴전선이 아니고 이제 종전선언 되고 그러면 국경선이 있죠, 국경선. 근데 우리가 국경선이라고 말하면 좀 우리가 통일이 한다 그러는데 두 나라가 돼가지고 국경선이면 좀 정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그냥 평화선. 그래서 38선은 앞으로 우리가 평화선으로 불려야 된다. 불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가면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미주 한인들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십시일반에서 그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임시정부의 막강한 재정의 담당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 알려진 무슨 그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뭐 이승만 박사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미주에 살았던 그 보통 사람들의 우리 이민 선조들이 한 뜻을 모아서 그런 독립자금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그분들은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주로 뭐 이렇게 전달하고 받고 모금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 독립운동의 그 대중을 이루는 사람들은 우리 선조 이민 노동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운동도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 하시는 그런 그 남북 교류운동, 협력운동도 언제부턴가는 이제 청와대가 주가 아니고 이 국민들,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이게 남북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보통 동포들이 무슨 단체장 중심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통위원들이 이런 논리를, 대통령의 통일 논리를 많은 일반 동포들에게 전달해서 이 교류협력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또
이게 통일 논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 포기하느냐 이건 아니죠. 우선은 그건 놔두고 우선 사귀어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귈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귈 수도 있지만 그 덮어놓고 우선 사귀는 거니까 그 통이 우리 세대에 안 되고 후세대에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돼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일단 덮어버리고 현재는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해서 교류 협력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선조들이 그 절박함으로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남북 교류 협력하는데 조그만 쯤이라도 보태자. 이게 제가 오늘 줄여서 했는데 한 15분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잘 설명을 못했더라도 취지는 그런 거니까 잘 이렇게 종교롭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시간 관계상 2분 정도만 제가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은요. 그 안중근 그 장군님의 유해가 내가 독립이 되거들랑 조국에 갖다 묻어달라 했는데 지금 독립이 우리가 다 정부가 생기고 그 후에도 지금도 그거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네, 안중근 장군 유해 찾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대 때인데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예산까지 배정해가지고 남북이 중국 여순 지역에서 유해 찾기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고 그 조사한 땅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실패하니까 또 다른 또 뭐 연구가들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이런 게 있고 또 이쪽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일단 해보자. 그래서 남북 공동 발굴단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또 남북이 공동으로 2차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유해보다는 정신을 찾는 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안중근 정신찾기 운동이라고 저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안중근 유해를 찾으면 이건 제 생각은 그건 유해는 북쪽에 가야 됩니다. 모든 그분의 선조 고향이 다 북쪽이기 때문에 유해 찾으면 남쪽에 묻는 게 아니고 북쪽에 가는 것이 맞다. 근데 서울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님이 마련해 놓은 안중근 가묘가 있긴 있습니다. 효창 김구 선생님 묘소 근처에 옆에 김구 선생님이 해방 후에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이런 분들의 묘를 효창공원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봉창 얘기하다 보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것이 이봉창 거사가 1932년에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이봉창을 만나서 이제 딱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천황을 죽이는 그런 작전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고심고심 했는데 백범일지에 보면 미국에서 거사 자금이 도착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돈으로 윤봉길 의사가 거사 자금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천황이 움직이는 마차 행렬에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수리탄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빵 던졌는데 이게 화력이 약해가지고 이게 좀 실패해서 체포돼서 이제 사형 당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도쿄에 있는 그분이 이봉창 의사가 사형당했던 그 감옥 사형터 제가 가봤습니다. 한인타운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곳이에요. 근데 아주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봉창 추모비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감옥에서 사형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로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64년도인가 이렇게 세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장현진 의원님 먼저 손 드셔서. 예.
남북교류분과위원장 정현진입니다. 오늘 통할 통자의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난 6, 7년간 해온 입장으로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거스릴 통, 다스릴 통자의 통일 대신 삼국통일 때 4만 1통이라고 했듯이 남북 해외가 하나로 정신이 통하는 일통 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온 입장에서 오늘 정광일 대표의 그 통할 통자의 통일 운동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이제 하나로 합치자, 다스려서 하나 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궁극주의적인 그런 통일이 이제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래서 일본식 한자어를 가지고 우리가 맨날 통일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의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일운동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광일 총장님은 전 세계 63개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 한인 민주회의를 일구신 장본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를 다닐 때 교류협력운동을 위해서 미주 한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런지 아니면 어떤 점을 극복해야 될런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보다는 통일운동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통할통자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영석 회장님도 어디 가시면 누가 그러는데 통할통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모임이 조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는 핵심은 지난 10월 20일쯤인가 15일쯤에 해외 기업인들 97명이라고 해서 평양에 3박 4일 다녀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내에서 몇 명 합쳐가지고 97명이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평양을 가지 말아라 했다고 해서 아주 한 번도 참여를 못했는데 뭐 이번 하노이에서 어떻게 될지 잘 돼서 이게 좀 풀리면 제 입장으로는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냥 평양을 하여튼 엄청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 남북교류협력운동의 어떤 실천운동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해외 미국 말고 남미나 어디 뭐 골프 치러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게 풀리기만 하면 뭔가 북한에 갈 수 있는 룸이 생기면 미주 한인들이 하여튼 뭐 단체로 그냥 줄줄이 평양을 방문하면 그게 남북교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짧은 강의 그러나 가장 명강의 해주신 정광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Oh